우리 시니어님들 중에 오미크론에 걸린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걸리고 다 완치된 분들도 계실까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들 감염된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본인은 안 걸렸더라도 가족분들 중에 걸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완치됐다고 안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미크론 완치 후 이 증상 때문에 세계적으로 요즘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미크론 완치 후 이 증상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 중에 격리 해제 후 나는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 나는 이런 후유증이 나타났다. 몇 개월째 이런 증상이 안 없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만큼 이슈인 게 바로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요즘엔 이 후유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겪은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니 우리 댓글을 통해서라도 다들 어떤 증상을 겪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공유한다면 이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이다. 코로나 걸려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백신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이후 다들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코로나 감염자의 약 79%가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이 중 19%만이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코로나 감염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기간도 무려 9개월 이상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확진 후 최소 2개월 이상 후유증이 지속되고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롱 코비드로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롱 코비드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에서 사라졌지만 염증 반응이 남아서 몸에 나타나는 것을 롱 코비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PCR 검사로는 음성이지만 몸의 염증 반응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건데요. 그렇다면 다들 어떤 증상을 겪고 있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3월 한 달 동안 코로나 후유증 치료를 위한 코로나 회복 클리닉을 운영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총 289건의 코로나 후유증 의심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그중 40대가 74명, 30대가 65명, 50대가 48명, 60대가 42명, 20대가 27명으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무려 6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환자들 중에서 62명을 조사한 결과 기침 가래 증상이 무려 8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증상이 두통, 인후통, 흉통, 근육통, 복통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호흡곤란, 피로감, 후각장애, 수면장애,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증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조사한 분들 중 대다수가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난 게 아니라 복합적인 증상이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후유증이 가볍지 않고 심각한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정밀 검사 결과 무려 50명 중에 10명은 폐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 완치 이후에 후유증으로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즉 코로나에 확진되고 격리 해제 후에도 발열이나 호흡곤란이 지속된다면 폐렴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폐렴이 그냥 폐렴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폐렴은 세균성 폐렴과 달리 CT상 바이러스성 특징이 여러 군데 생기고 뿌연 유리창처럼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완치 후에도 38.5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고 호흡곤란, 누런 가래 증세가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집중 검사를 받아야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격리 해제 후에도 기침과 미열이 있는 환자의 PET-CT를 찍어보면 폐렴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폐렴이 격리 해제 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집에서 격리되면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 보니 조기 발견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치료 기간 중 발열 증세가 심했거나 미열이 계속 나타났던 분들께서는 격리 해제 후 꼭 PET-CT 검사를 받아보는 게 장기 후유증을 막을 수 있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걸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격리 해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후유증을 호소하신 건데요. 코로나 확진 후 무려 287일 만에 호흡곤란이 심해진 것 같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기 후유증으로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폐섬유화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서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세계 3대 의학 저널인 란셋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어요. 즉 이미 완치된 것으로 나왔는데 계속 기침을 해서 환자의 PET-CT를 찍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폐섬유화가 진행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령층,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면 코로나를 가볍게 앓았다고 해도 폐가 굳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니 특히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요. 왜냐? 폐렴일 때는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지만 폐가 굳은 다음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후유증은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뇌가 축소되는 증상도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무려 10배나 더 줄어든 사람도 있었는데 원래는 10년간 천천히 줄어들어야 하는 뇌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한 번에 단기간에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환자가 경증 환자보다 더 많이 뇌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뇌 부위 중에서 후각, 집중력, 기억,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격리 해제 이후에도 증상이 오히려 악화됐다거나 38.5도 이상의 고열, 호흡곤란, 누런 가래 증세가 나타난다면 꼭 병원을 찾아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절대 이 증상 놓치지 마시고 빨리 병원부터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